이런 책이 있었어요. 대중은 여자다. 이것도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 되는데 대중은 여자다? 예, 여성이 별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자가 일종의 은유구나. 약간 지식 없고 다루기 예. 쉬운 어떤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구나. 이미지 정치를 하면 달아온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모델은 45년까지의 일본이다. 이게 극우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우리가 보면 대행이지만 그 사람들은 확실한 목표예요. 제르저가 뭐냐? 이러한 국가의 상징. 그러나 그곳을 국가원수로 다시 격상시킨다. 국가원수가 되면 그거는 큰 돈수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긴급사태 조항을 만든다. 쉽게 말하면 계엄령. 이거 일본의 헌법에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CBS 경제연구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입 닥치고 저에게 모든 거를 투자하세요. 이런 거침없는 입담으로 아이돌급 인기를 구가하고 유례없는 선거 압승을 이끌어낸 다카이치 일본 총리. 확대 재정에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만들기까지 그녀가 만들 일본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다카이치 압승 소식은 다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압승은 압승인데 얼마나 대단한 압승인지 그게 숫자로 보면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보니까 총 중의원이 465석인데 그중에 316석을 얻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저 316석이 보니까 233석만 얻어도 사실 과반수. 과반 승리. 예. 그리고 244석은 244 얻으면 상임위 위원장들 다 먹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61석은 절대적 안정이라는 일본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숫자. 그런데 310석은 단독 개헌도 가능한 네네. 압도적인 숫자. 예. 그런데 이번에 얻게 된 자민당 의석수가 316석이고 그다음에 연립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신의 의석이 36석이니까 여당이 352석. 네네. 75%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75% 얻었다. 이거는 뭐 사상 최고의 투표가 되었고요. 네. 1986년에 나카소네 내각이라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자민당만으로 304석 정도였어요. 그것이 그 제대의 순이었거든요. 그것을 더 훨씬 넘었습니다. 네. 그거는 그 자민당 관계자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네. 또 14석을 그 단선시킬 수 있는 만큼 비례대표의 득표도 모아줬어요. 그러니까 14명은 다른 당에게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정도예요. 그만큼 선수를 예. 모아놓지 못했어. 예. 예상을 못했거든. 예. 선수 못 모았으니까 니네 가져.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혹시 포함한다고 하면 와. 316 플러스 14니까 330석 자민당 하나로 이거는 진짜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 그 대단한 순이었어요. 그거만 숫자만 보면요. 다음에도 있기 힘들다. 말 예. 그대로 전무후무. 네. 이게 다카이치가 정말 인기가 20% 사이에서는 막 90% 이제 믿을 수 없는 지지율이던데 네. 그녀가 이 정도의 지지를 얻게 된 배경 같은 건 사실 많이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 게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얼마나 질이 멸렬했으면 사태가 이렇게 돼 싶거든요. 그 부분 예, 좀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그 사실 그러니까 입헌민주당하고 공명당 이 합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도개혁연합이라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기겠다. 자민당을 지금까지는 연립을 갖고 있었던 그 공명당이 이 한산 자민당 후보를 그 응원하기 위해서 10,000표에서 20,000표 정도 그 줬단 말이죠. 연정. 지역마다 예, 지역마다 10,000표에서 20,000표 정도는 예, 협력을 협력을 했다. 협력을 했으니까 오히려 그 10,000표, 20,000표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민당 쪽에서 50석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처음은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게 오산이었던 거죠. 너무나 오산인데요. 예. 왜냐하면
그 입법민주당하고 공명당이 이념이 더 달라요. 다른데 그냥 이겨보겠다라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그 선거공학적인 그런 면에서만 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법민주당을 더 응원하고 있었던 사람도 이거 아니다라고 그 떠나버려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공명당의 10,000표, 20,000표 이상으로 중도적인 그 무단파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쫙 팔렸어요. 엄청나게 외명 해가지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중국 문제가 중국 문제. 하나의 네. 그 화제거리가 쭉 되어 있었잖아요. 네. 타카이치 언니가 실언을 함으로 인해서 뭐 실언이라기보다 뭐 마음속에 그동안 있었지만 있었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예, 바로 그런 거 뿐이고요. 네. 그 손내를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만 유사시 문제예요. 네네. 일본 자위대가 갈 수 있다 그 말씀.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거 다카이치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야당 쪽에서는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기려고 합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명분과 공적 가치를 뭐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군요. 그러니까 그 자민당이 말하고 있는 것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화가 안 됐구나. 예, 차별화가 네. 거의 안 돼가지고 이거는 자민당이 먼저 말한 것이니까 네. 오히려 자민당이 낫다. 그렇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한국하고 달리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오. 예, 그래서 이런 설림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너무 쏠렸다 그런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음에도 이 정도 의석수는 어렵다라는 네. 말씀. 다카이치의 압승에 대한 분석들은 많이 있었는데 이 정도의 압승을 하는데 지리멸렬한 야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일강 체제라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이 어떻게 변할지가 이제 관건인데 그 중의원을 해산시키고 다시 선거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눈에 띄는 게 국가의 근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의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국론을 양분할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바꾸려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먼저 얘기가 되는 게 전쟁 가능한 나라로 일본을 바꾸겠다. 네. 이거는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뭐 헌법 구조, 평화헌법 개정 추진 얘긴데요. 지금 의석수라면, 지금 분위기라면 이거는 기정사실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 중의원 선거, 중의원만으로는 3분의 2 이상을 자민당이 얻었기 때문에 이거 그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자미원이라는 그 상원에 해당되는 국회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중의원 다음에 참의원. 자미원. 네. 그쪽은 그 여소야대입니다. 네. 아직은 조금이지만 그러니까 다음 선거를 그런 면에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자미원 선거가 2년 후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자민당하고 또 입법민주당이 아니라 그 일본 유신회가 연립으로 3분의 2 이상을 얻으면 비로소 헌법 발의, 개정 발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중의원에서 상원인 참의원으로 올리고 참의원에서 다시 중의원으로 내리면 중의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는 다른 법률. 이 경우에는 예. 다르다. 네. 이거는 굉장히 헌법 내용이기 헌법은 때문에 조금 다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헌법은 말씀하신 대로 네. 선거라는 다음 장벽이 또 남아있지만 그 네. 외에 그 재반 사항을 다지는 데는 네. 중의원 독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우리 평화헌법 개정은 그때까지 참 말이 많겠구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계속 이제 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많이 얘기가 안 나왔던 게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훼손죄 제정 이런 얘기가 또 다카이치가 한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보면 국가정보국, 그러니까 국정원 같은 게 일본에는 없나 봐요? 없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사실 그 내각조사실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경찰안에서는 공안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있어요. 예. 경찰 안에. 네, 그러나 내각조사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내각에 그야말로 존속되어 있는 기관이라서 한국의 국정원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국정원이 하나의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왜 만들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상 촌리를 전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그 독점해 나가면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좀 꼬이게 질문을 드린다면 이거는 국가로 정보가 모이게 한다. 국가로 권력이 모이게 한다라는 것의 약간 핵심 조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른바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좋은 모델로 여겨지는 일본이 요즘 사회에서 오히려 퇴행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거든요. 예, 퇴행하고 있고 네. 일본의 극우는 퇴행시켜야 된다. 오히려 그것이 발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1945년 네. 패전 이전까지의 일본이 훨씬 용감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지금도. 슬프네요. 네. 그거랑 맥락이 비슷한 국기훼손죄. 이것도 일종의 우리 느낌으로는 국가보안법 같은 건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국기를 훼손했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국가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혹시 반대하면 혹시 그게 국기훼손죄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건 역시 약간 비슷한 맥락인가요? 예. 그 현재까지 예를 들면 이거는 각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네. 일본 애국가 있지 않습니까? 기미가요. 애국가를 네. 기미가요. 그것을 부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그러한 지방, 특히 도쿄가 그렇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아요? 형사적 처벌이라기보다 네. 징계 조치. 징계 조치. 예. 오. 그게 들어가는 거죠. 오. 왜냐하면 그 일본의 특히 선생님들은요. 네. 일본 애국가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게 국가 그 재창이라고 해도요. 그 일어서지도 않는 분들도 많았고. 오, 예. 결기가 있으시다. 예. 이게 약간 군국주의의 어떤 그렇죠.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극우적인 도쿄도지사 이시하라 신타로라고 있었어요. 네네네네. 그때 이러한 그 도쿄도의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이 조금 확산됐죠. 그 일본 전체에. 그러니까 그 극기 문란죄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그 다음 단계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국가의 모델은 45년까지의 일본이다. 이게 극우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네. 우리가 보면 대행이지만 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만드는 것이 확실한 목표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헌법 개정도 우리는 헌법 제9조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 첫 무력을 번째가 금지한, 네. 예. 첫 번째가 헌법 제1조를 바꾸자. 헌법 제1조가 뭐죠? 제1조가 뭐냐? 일왕, 천왕. 일왕은 국가의 상징이죠.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을 일단 상징이라는 말은 남기기는 하지만 국가 원수로 다시 그 격상시킨다. 이것은 45년까지의 그러한 현대인데요. 네. 그러면 상징, 그냥 국가 원수가 되어도 상징은 상징이잖아요. 네. 국가 원수가 되면 그거는 큰 돈수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군 통수권자가 예. 돼서 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긴급 사태 조항을 만든다. 쉽게 말하면 계엄령. 그렇죠. 예, 이거 일본의 헌법에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무력과 관련된 웬만한 예, 내용들이 예. 다 없군요. 예, 군대 통수권자, 네. 계엄령 이런 게. 그러니까 병화 헌법이었던 것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세 가지를 확실하게 바꾸겠다. 무시무시하다.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긴급 사태 조항이라고 해도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네.
딱 들어도 옆 나라 사는 저도 야, 세게 바꾸네. 그런 의도가 있어. 패전,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의 시절로 돌아간다고 네네.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걸 알고도 자민당에 이렇게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예, 아, 많은 거의 그 10% 이상의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산세한 것을 몰라요. 그러나 아, 일본군을 자위대를 일본군으로 바꾼다 이 정도는 알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나 다른 부분 어, 이것을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가들만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역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허. 그러나 그러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책에서 썼다, 논문에서 썼다 그 정도이지 그거 공개적으로 반대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시위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음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참 우리 좀 시위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네, 있는 네, 우리 네,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런 얘기가 참 그러고 보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도 언론에서 일본 시민단체에서 과거사에 대한 뭐 위안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들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일본에서는 굉장히 착하고 되게 좋으신 분들인데 아무도 모르는 네, 네, 사람들이다라고 네. 하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한테만 좀 크게 느껴지지.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다카이치의 어떤 이미지 정치, 되게 강한 일본을 하고 희망찬 일본을 하고 뭔가 바꾸겠습니다라는 이미지 정치로 표를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사실은 무서운 내용들은 그렇죠. 조용히 진행되고. 조용하게 사람들을 모르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진행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 중우 정치 아니에요? 좀 제가 좀 말이 심했나요? 이것은 그 일본의 좀 옛날의 책인데요. 네. 이런 책이 있었어요. 대중 여자다. 이것도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 되는데, 대중은 여자다? 예, 그러니까 70년대 나온 책이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여성이 별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 여자가 일종의 은유구나. 예. 약간 지식 없고 다루기 예. 쉬운 어떤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구나. 이미지 정치를 하면 달아온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라 할까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주면 예. 되고. 그리고 이미지를 아주 좋은 이미지를 주고 그러면 다 믿는다. 그렇군요. 네, 그거는 지금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희롱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본은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투도 되지 않았던 나라니까 미투 아직은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참 그 경제 성장이 되게 대단하고 나름 저력이 있는 나라치고 그런 문화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되게 중요한 국가 제도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게 좀 충격적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영국에서 어떤 그 잡지가 다카이치의 승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카이치는 그 분명한 어조로 확실하게 말을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미지 전치만 하고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 딱 들으면 되게 멋져 보여요. 예,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이제 정치 엘리트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오점이 보이는데 예. 허점을 선거권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크게 관심을 갖지 예. 않는다라는 슬픈 그리고 사실. 더 말씀드리면요. 여성의 엄청난 인기가 있어요. 다카이치. 여성들 전이가. 표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유는 일본 여성들은 조금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 예, 한국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는 진짜 소극적이에요. 말하고 싶은 말도 안 해요. 나중에 또 갑자기 터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근데 터지죠. 보통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순정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순정하게 보이는 일본 여성들은 다카이치를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것으로 해준다. 대리만족.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말을 하면 될 것을. 그런데 그렇군요. 그거는 그 한류에 나오는 여성들을 네. 일본 여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예. 참 다카이치는 일종의 이제
문화 전쟁 네. 혹은 프로파간다 면에서는 특출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려는 다카이치의 움직임과 이런 것을 보면서 좋아할 사람은 저는 트럼프를 떠올립니다. 네, 네. 트럼프는 실제로 이것도 참 황당한데 선거 전에 다카이치 화이팅! 이런 식으로 예. 저 X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다카이치에게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윤석열이랑 이재명이랑 붙었던 예를 들면 대선에서 윤석열 화이팅 이런 거잖아요. 미국 예, 대통령이. 그거 네. 있을 수가 없는 일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가능했던 배경은 다카이치가 나는 굉장히 강한 일본을 만들 거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럼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거야. 여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 대신 내가 돈 안 쓰고 일본이 견제주면 땡큐지 뭐 이런 맥락이 통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비호를 심지어 정말 폭정을 일삼는 우리 입장에서 폭정입니다. 트럼프의 비호를 받는 다카이치가 우리 안보 상황에 굉장히 좀 너무 격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 예. 다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 입장인데. 네네. 네, 그러나 네. 아베 신조 시절하고요. 네. 현재가 한국의 위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아. 그러니까 아베 신조 때는 2019년에 반도체 3소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국을 엄청나게 때렸잖아요. 그쵸? 소부장. 예, 소부장으로 수출 규제를 음. 강하게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때. 그때 노 재팬, 노 아베 맞습니다. 엄청난 운동을 우리도 네네. 했는데요. 다카이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네. 그 여자 아베라고 불리지만 여자 아베지만. 예. 그러나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고요. 기브앤테이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허. 이거 주니까 당신들 이거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네. 또 지금 한국을 데릴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반도체 3소재 한국에서 모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네네. 무기가 일본에서 많이 없습니다. 어허. 오히려 반도체 제조는 한국이 세계 최고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 대만하고 거기 함께요. 닌텐도 팔려면은 반도체 필요하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일본은. 어허. 네. 그래도 일단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지금 보고 있는 곳은 중국입니다. 사실 네. 중국에 더 가까운 곳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더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내세우고 싶은 욕심은 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스탠스가 굉장히 양쪽의 밀당을 잘해야 되는 게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이랑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명분을 세우려면 한국도 우리랑 목소리가 비슷해. 이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러브콜을 할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굉장히 그 몸값이 올라갔어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잘 이용해야겠네요. 예, 그것을 그러나 역시 어느 쪽인가에 설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재명 대통령이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실천해 나가면 괜찮습니다. 영리하게 해야겠군요. 그 대목에서 그러면 다카이치가 이제 조금 있으면 22일인가 독도의 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명 다케시마의 날, 네네. 여기서 어떻게 행동할지가 되게 맞습니다. 관건이던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너무 큰 도발은 하지 않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예, 저도 거의 70%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나머지 30%는 너무 이겨버렸기 때문에 좀 오판할 가능성도 있죠. 내가 거리낄 게 없다 이러면서. 예. 이 정도 해도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케시마의 날에 장관급을 행사에 보낸다. 그 네. 공약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촌닝아 태오도 야스쿠니 신사는 계속 참배하겠다. 네. 이것도 공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스쿠니 신사 갈 타이밍을 보고 있거든요. 아베에 계속 달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도 갔죠. 이익이 내각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갔습니다.
한 번만이었지만 네. 그러니까 한 번은 갈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언제냐? 그리고 다케시마의 날은 금방이기 때문에 네. 2월 22일. 네. 그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라는 것으로 한국하고의 관계가 사실상 뭐 장기적으로는 안 가더라도 네. 단기적으로 경색될 수 상당히 있죠. 문제가 될 우려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1월 13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직전에 일본의 일본経済新聞이 이번에는 독도 이야기를 다카이치는 꺼내면 안 된다. 이런 어디서요? 일본経済新聞이 일본계좌이. 예. 거기는 약간 중도 성향. 준도 네. 보도를 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뭔가 어딘가 신문에서 일본 쪽에서 뭔가 그런 증거 같은 것이 나오면 네. 그런 것도 역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을 기대해야 될 거. 같이 드럼 치고 그럼 뭐해요? 그러니까요. 한번 보내면 끝이죠. 그러니까 다카이치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봐야 돼요. 아주 대중성, 드럼 치고 뭐 밴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학창 시절에 네. 바이크도 타고 또 돈이 없으니까 캐바레 호스테스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어떤 면에서는 대중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그거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일본 선거 포스터 보면 자기 할아버지 누구, 아빠 누구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쭉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뭐야 세습이야 이럴 텐데 일본은 그렇게 그런 그런 정치 것도 명문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다카이치는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2세, 3세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가방 같은 것은 보통 전이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데 다카이치는 자기 가방은 자기가 들고 들어와요. 이런 것도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겸손하다. 소탈하다, 겸손하다. 하지만 되게 권위적이지 않은 그 모습을 외형을 갖고 있고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추진하는 국가의 모습은 굉장히 권위적이었던 굉장히 시절, 폭력적이었던 시절을 추구하고 있다. 그게 그러니까 참 일본이라는 모습이 과거 45년까지의 모습이 진짜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네요. 근데 일본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때 없었고 현재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보니 물가가 워낙 오르지 않았습니까? 일자리도 그렇게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 강했던 시절이 있다던데 그 시절 한번 가보자라는 얘기에 혹할 것 같긴 해요. 잘 모르는 세대가 상태에서. 지금 다르니까요. 그렇죠. 아주 옛날의 이야기를 몰라요. 일본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20대 혹은 20대 이하 사람들은 다카이치를 엄청나게 지지할 그러한 근거가 되죠. 분위기가. 토대가 되어 있어요. 90% 지지율 예. 깜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일본이 이렇게 트럼프랑 되게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서 카니 총리의 그 연설이 되게 화제가 됐는데 중견국들이 연대해야 된다.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폭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대하지 않고 패권국 그러니까 미국을 가리키는 거겠죠. 패권국과 단독으로 상대한다면 누가 더 그 미국에게 더 잘 순응했는지를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게 딱 우리 관세 협정 때 모습 같긴 한데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지금 세계의 되게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약간 탈아메리카를 해야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네. 다카이치가 이런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쥔 다음에 트럼프와 함께 발을 맞추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일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게 아닐까 국제사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일본 사람들에게 여론조사하면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 50% 넘었습니다. 네, 트럼프 현재 싫어하는구나 일본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다보스 포럼은 다카이치가 그러한 그 분위기를 이루었는지 안 갔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보냈어요. 어머나. 1월 19일은 정무적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월 19일에 태싱 중요원을 해산하겠다.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나 바쁘다. 그런 것을 그 핑계로 내세워 가지고 그러나 그러한 분위기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일본의 지금 외교를 보면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미일 동맹이 중요하니까 트럼프하고 함께 가는 그 모습은 쭉 만들어야 되고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영국이 트럼프하고 상당히 대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브라더였는데. 예, 예. 네. 그런데 영국의 스타마 총리가 다카이치하고 정상회담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영국하고 일본의 중 군사동맹을 맺었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이탈리아하고도 정상회담을 갖고 거의 똑같이 했고요. 그리고 중 군사동맹이라는 것은 완전한 군사동맹이 아니더라도 네. 군사물자 교환 협정이라든가 그리고 군인들의 자유 교류 이곳으로 중군사동맹으로 보는데 네. 호주하고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필리핀하고도 가졌고 네. 뭐 아까 이야기한 영국이나 이탈리아하고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일본은 그곳을 중견 국가들하고 계속 함께 가는 그러니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근데 미국이 계속 이상하게 될 경우는 중견 국가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영리하게 투트랙 전략을 쓰고 네네, 있군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얘기도 여쭤보고 네. 싶은데요.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말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니케이 지수가 쫙 쏟았고 동시에 이렇게 돈을 풀면 뭐 증시로 돈이 가겠지 싶으면서 물가도 오르겠지.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보니까 장중에 4%를 넘기는 등 네. 야, 일본 재정 문제 좀 문제 있을 것 같은데라고 시장이 판단하니까 채권 금리가 탁 예, 튀는 걸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그거는 먼저 다카이치가 이러한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없고요. 네. 현재에 대해서 네. 조금 모르 이해가 잘 그래요. 하고 있지 않다. 혹은 또 하나는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아베 계승자라고 하니까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돈 풀기. 예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하니까 사나에노믹스라고 하고 있어가지고 일본의 PC GDP 기준의 250%입니다. 아주 글로벌하게 압도적인. 압도적이죠. 대충 한 100% 넘거든요. 예. 네. 한국은 아직은 60% 정도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일본 최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다카이치는 말합니다. 그거는 GDP 대비니까 GDP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국민들이 오케이 알았다. 그렇게 납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는 것도 이제 선거 결과겠죠. 네.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나중에는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예. 결과로 다가올 텐데 그때가 아까 말씀하신 중요한 참의원 선거 때가 될 수도 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로 경제적으로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구나. 예,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네. 아무래도 너무 올라가서 그렇겠죠. 계속 엔조가 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네. 일본의 시급이 너무 낮다라고 해서 한국에 많이 와요. 시급이 그런가요? 지금 한국이 더 높아요. 어머나. 예.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일본의 젊은 사람들도 일본의 미래가 없구나라고 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인재들은 미국이나 또 중국에도 가요. 이런. 중국이 돈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예, 미국도 일본 지금도요. 20대에 조봉이 250만 원 정도예요. 아주 좋은 그러니까 손이라든가 그런 데도 그래요. 그래요. 한국은 또 100만 원 이상 높잖아요. 한국이라고 해도. 굳이 거기서 일자리를 얻을 이유가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투내 유출이라고 지금 일본에서 네.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되면요. 네. 더 큰 문제가 돼요. 지금은 소곤소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곤소곤. 예. 네. 그러나 이게 아주 큰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예를 들면 서울대 갔던 동년대 졸업생의 60%가 해외로 갔다라든가 이런 것이 뉴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 1년 내다보셨는데 네. 과연 경제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카이치의 굉장히 극우적 드라이브가 네.
정치적으로 승리할지 여부가 사실 남은 1년 관건이고 맞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실용 외교를 펼치면서 그 파도를 잘 헤쳐나갈지를 네. 지켜보는 게 우리의 네. 어떤 의무 같습니다. 맞습니다. 내용이 싹 정리가 되나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교해서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꼭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신청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